요즘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 빈센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스토리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Un diavolo scaccia l'altro. 악으로 악을 이긴다. 약간은 덜 교훈적인 것 같지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왠지 속은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빈센저와 인권 변호사 홍유차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홍유차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웁니다. 악자들과 싸우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빈센조는 다릅니다. 바벨그룹이라는 거대 악과 싸우지만 방법도 편법의 반칙에 권모술수를 동원하며 동기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 실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밑에 묻혀있는 금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바벨과 싸웁니다. 선한 홍유찬 변호사는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빈센조는 상대보다 더 기발한 방법으로 상대를 골탕 먹이고 쓰러뜨립니다. 가장 짜증나는 설정은 심지어 그가 너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저 순백 미소년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는 마피아 조직의 2인자였죠.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까요? 공중파 드라마라면 그래도 나름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할 텐데 악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설정 괜찮을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철학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세계의 철학자이자 당시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도대체 누가 선과 악이라는 도덕률을 정했고 이를 따른다고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킨다고 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기독교적 허구의 신이 정해놓은 도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외부의 도덕률과 같은 의미 없는 것을 따르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힘에 의지하여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라는 게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악이라는 개념은 패배한 약자들이 강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선은 도덕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에서 명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습니다. 바벨에 유린당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바벨 화학에 불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와, 대박. 그리고 속 시원해하는 이 장면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빈센조가 해주었습니다. 거대 악과 대항하여 이기는 것은커녕 작은 상처 하나 내기 어려운 약자들이 그들이 쥐어준 합의금 몇 푼에 회유될 뻔한 그들의 손에 석유와 불을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깜빵 가도 좋으니까 정말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싶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싹싹.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깨는 구도 중 하나는 약자 이퀄 선하다입니다. 건물 임차인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건물 안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을들이죠. 하지만 이들 안에도 검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약자들과 거대 강자의 투쟁은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들과 강자 각자 뿜어내는 힘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물이 다 검은 욕망에 사로잡힌 속물은 아닙니다. 기본 성향은 공동체적이고 배려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를 신뢰합니다. 선하기도 했다가 악하기도 했다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힘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뚫고 나가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니체는 약한 것을 혐오했습니다. 약자들이 결코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강한 힘을 가진 승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뒤에서 욕하고 그들이 이룬 것을 어떻게든 폄하하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실력이 없으니 결국 뒤에서 뒷담화하고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유독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하고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거 있으면 은근히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요. 특정 연예인들 기사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그 이상한 심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은 힘이 없는 약자이지만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든 힘을 가진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괴로워하고 스케치를 받으면 그걸로 희열을 느끼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이런 유형의 인간을 말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계속 진화해야 하는데 인류의 위대함을 좀먹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죠. 니체는 모두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인은 드래곤볼의 초사이언도 아니고 영화의 슈퍼맨도 아닙니다. 독일어로 위버맨쉬. 자신됨을 끊임없이 초극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약한 채로만 살아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야말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인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살면서 배우고 익힌 도덕이라는 관념이 우리를 너무 착하고 지고지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그 도덕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허상의 신이 만들어낸 혹은 사회가 보수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규율일 뿐입니다. 니체가 말한 도덕을 파괴하라는 의미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정말 나의 인간됨을 발견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짓누르고 있는 허상의 규칙들을 깨고 저항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센조에서 금과 프라자의 힘이 없는 세입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바벨그룹을 뒤에서 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하지만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싸우자는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의 룰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힘에 저항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지푸라기 법무법인의 대표 홍유천 변호사는 말 그대로 선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힘 있는 조직들과 싸워왔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승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바벨그룹은 그 어떤 상대보다 악하고 거대합니다. 사실 작은 법무법인이 이에 대항하는 것은 무리이죠. 이름 그대로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드라마상에서 바벨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빈센조가 합류한 지푸라기는 다릅니다. 상대를 뛰어넘는 술수와 힘으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니체를 떠올리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세상은 선하면 결국 이기고 악하면 벌을 받는 곳이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자체를 숭배하며 악한 편에 서기도 하고 그냥 힘을 갖기를 포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니체는 힘을 가지려는 열망이 우리의 인생을 고양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이든 규칙이든 도덕이든 간에 나다움을 짓누르는 규범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깨고 나와 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자라고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을 뿐입니다. 빈센조를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니체의 철학 이야기는 앞으로 종종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